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한 시장이었죠. 그래서 한번 지난주 시장 보고 금주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FLNC 즉 플루언스 에너지 뭐 종목 설명드렸는데 바로 또 이제 18%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못 사신 분도 계실 텐데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스윙 트레이딩 1호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2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RM입니다. 즉 세일즈포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 채널을 엑스텐 채널을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는가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한번 엑스텐 채널 많이 좀 성원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리플 위칭 데이였습니다. 근데 3대 지수 모두 역사적 고점을 탈환하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자, 이 지수가 지난 5년간의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2022년도 금리 인상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거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또 많이 올랐다가요. 지난 4월에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또 급락을 했다가 또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뚫고 있습니다. 모든 지수가 모두 이제 올랐다 볼 수 있는데 어제가 트리플 위칭 데이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라지 캡들이 많이 올랐고요. 도리어 미디움, 스몰 캡들은 도리어 빠졌다. 그래서 보면 기관들에 의한 대형주를 가지고 옵션과 선물에 연계된 물량들이 많이 이제 움직였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형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프로피텍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런스 에너지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18% 올랐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뉴스가 이제 가담을 했죠. JP모간이 투자 의견을 뉴트럴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프라이스 타겟을 8불에서 9불로 올리겠다고 어나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뜬 게 있는데요.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그간은 프라이스 타겟을 7불 66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게 11불이었고 가장 낮은 게 2불짜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레이팅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3, 그러니까 즉 그냥 홀드에 가까운 이제 레이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JP모간 큰 회사죠. 이제 9불로 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9불 36전 그거를 위를 훅 뚫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이제 한 이틀만 요번 주에만 발표했어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싼 가격에 많이 잡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제가 FLNC하고 SMR 요 두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계속 보고 있었고 엑스텐 포트에는 한 1% 정도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LNC는 7불 38전에 이제 저희가 샀었고 SMR 36불 21전에 샀는데 어제 모두 금요일 날 모두 많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26%, 29% 플러스가 나고 있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걸 아쉬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수익 난 분만 좀 이제 조금 잡으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저희가 보는 지표죠. 그 분석 보면은 여기서 구름대가 생겼다가 지금 구름대를 강하게 큰 장대 양봉으로서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꽤 늘었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제 지지구름이 이제 나오겠죠. 밑에요. 지지대가 나오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아마 이 지지구름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터치하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 조금씩 채워주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따라잡으시기는 좀 너무 과하게 지금 저희가 생각해서도 27% 정도 올라온 셈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싸게 사신 분들은 저희가 이거는 거의 한 2배, 3배 오를 때까지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를 계속 향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그림으로 보더라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 머니플로 인덱스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TTM도 이제 파란불이 좀 켜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는 좀 올라갈 여력이 있구나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10불 아래에 있는 페니 주식들은 좀 이 장중 변동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접을 때마다 조금 사시는, 분명히 이렇게 올랐을 때도 이만큼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익 난 금액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보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해보고 그 다음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시장 보겠는데요. 보시는 이 강력한 황새의 모습처럼 미국 주시장이 새로운 고점 경신하면서 새롭게 계속 향해서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그야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죠. 과연 이 뜨거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까? 한번 그 핵심 동력과 숨겨진 신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열기를 표현하자면 이 용암이 맞겠죠. 한번 터져나온 상승의 흐름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뜨겁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열기가 과연 경제의 튼튼한 기반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곧 식어버릴 단기 과열일까요? 많은 투자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설왕설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뜨거운 열기는 놀라운 결과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그리고 중소형주인 러셀 2000까지 4개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축포가 터졌죠. 일부 경제 지표가 다소 엇갈리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정체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쭉 움직였다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강력한 상승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시장을 보면 월가의 오랜 투자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연준에 맞서지 마라. 즉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따라가라. 추세는 너의 친구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지금 투자자들은 마치 거대한 상승의 파도를 능숙하게 막 서핑을 하듯이 타고 있는 것 같죠.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새로운 고점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시장을 강세로 보는 투자자들은 41%, 그리고 하락으로 약세로 생각하시는 분도 42.4%. 그래서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립이 16%입니다. 중립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고요. 이제 상승 하락이 1대1이다. 42% 강세, 40% 약세 전망, 16%는 중립. 자, 3주 전하고는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에 있던 분들이 강세로 붙고 약세로 붙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요.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낙관론, 즉 묻지마 투자에 빠져 있지는 아직 않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세 전망을 하는 분들이 슬슬 강세로 넘어올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게 보면 42%의 약세 전망이 있다 하는 것은 건강한 회의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럼 시장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단연 연준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이것이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다, 완화 사이클의 시작은 아닌 거고 단지 위험관리 차원의 조정이라고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함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민간 소비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빅뉴스가 있었죠.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뉴스입니다. 바로 반도체의 두고인 인텔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 발표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기술주 랠리에 강력하게 불을 지폈었죠.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건 시장의 겉모습이고요. 기술적 지표들을 쭉 들여다보면 화려한 상승 이면에는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를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경고 신호들이 몇 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폭, 즉 마켓 브레스라고 그러죠. 시장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즉 S&P 지수는 오르는데요. 그 상승에 동참한 종목 수는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에 동참하는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야지 시장이 튼튼하다 보는데 지금 그게 적다는 거죠. 즉 소수의 거대 기술주들이 지수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체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열 신호가 좀 나옵니다. RSI, 즉 상대 강도 신호죠. 71입니다. 과매수 구간. 70 넘으면 이제 과매수죠. 그래서 조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은 어떨까요? 시장의 눈과 귀는 이제 두 곳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GDP하고 PCE 물가가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PCE 물가는 연준이 가장 중요해 보는 물가 지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코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결과들이 다음 주 시장의 방향키를 좀 잡고 있을 것 같고요. 물가 지수 발표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승론자들은 빅테크는 막대한 현금 흐름을 보유해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할 거다. 그래서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락론자는 지금 너무 과도해. 가치평가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매출이 이제는 서서히 성장을 이제 그만둘 것 같아. 막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시장은 AI와 연준에 힘입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는 자신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수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연중 최고치 뚫고 있다는 거는 뭐 샀던 주식들이 전부 올라온 확률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이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가치평가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은 아직도 중요한 리스크로 남아있죠. 그 결과 지금 어쩐지 모르지만 아주 섬세한 균형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상승 랠리 이후에는 이제는 시장은 조금은 쉬어가야 되지 않은가 해서 한숨 돌리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번 주에는 연출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불타고 있습니다. 고점이 걱정돼도 주식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하죠. 즉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 없이 개별 종목들만 보면서 아주 싸게 그리고 적정히 파는 스윙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호 종목을 했었죠. 페이팔입니다. 사자마자 좀 상승을 해서 기분은 좋았는데 좀 이제 두들겨 맞았죠. 근데 박스권 돌파를 지금 기다려 보고 있고요. 이게 돌파가 되면 그래도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지켜보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 넘버 1 페이팔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TTM 스퀴즈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이걸로 종목을 많이 이제 좀 선택해 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봉입니다. 보면 TTM 스퀴즈를 보면은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쭉 빨간불이 켜지다 파란불이 켜지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빨간불 켜지면서 이제 좀 이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빨간불이 좀 장기적으로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해서 우리는 이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일즈포스인데요. 보시면 일봉입니다. YTD, 즉 제가 YTD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year to date, 즉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를 말씀드립니다. YTD 수익률, 그러면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몇 프로 올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많이 빠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4월달 저점까지 한번 더 쳤고요. 그리고는 지금 반등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모든 지표들이 좀 좋은 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리고 어닝 발표가 나오고 주가는 빠졌지만 굉장히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고 손바뀜이 많이 됐고 이제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눌렸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상승 탄력을 타는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일즈포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전에는 꼭 종목을 분석하고 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승 여력은 있는지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는지 꼭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수많은 종목 속에 마치 숨은 보석처럼 빛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일즈포스죠. 기술주의 거인이었습니다.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이름인데 왜 AI 랠리가 펼쳐진 지금 시장에 소외되고 있는가?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많은 빅테크 주식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얘는 하나도 지금 못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와, 진짜 싼가? 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은 세일즈포스를 근본적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레거시 사업의 성장 둔화라는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서 AI 중심의 고수익 현금 창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일즈포스를 진가를 모르는 거죠. 바로 이 거대한 인식의 격차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엔진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된 M&A 전략의 부활. 세 번째는 매출 성장을 압도하는 강력한 현금 흐름입니다. 자, 세일즈포스는 AI 시대를 맞아 엔터프라이즈 사스 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요. 광활한 베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4건의 중요한 M&A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관리의 강자죠. 인포마티카를 무려 80억 달러의 현금을 투입하는 빅딜로 인해서 영입을 합니다. 26년 초에 인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둘째는 블루버드입니다. 이 회사는 영업팀 및 리드 관리 솔루션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세일즈포스의 핵심 역량을 더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Y라는 좀 흥미로운 이름의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자연어를 SQL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그렐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AI 네이티브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기업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M&A를 하는데요. 바로 목표는 확실합니다. AI 시대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점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격적인 M&A를 추진할 만큼 세일즈포스에 돈이 많으냐?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세일즈포스는 매우 견고한 재무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한 총 현금 및 기타 자산이 200억 불입니다. 그래서 80억 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총 부채가 84억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마티카 인수 비용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무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일즈포스의 영업보고서를 열어보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회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시작이 운영하는 대로 기존의 영업 서비스 마케팅 클라우드 사업이 있습니다. 성장이 거의 멈춰버린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주가를 누르는 전부 다 알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다른 한쪽이 있습니다. 플랫폼과 AI 부문입니다. 데이터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한 플랫폼 및 기타 부분이 굉장한 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멈춰버린 과거의 얼굴만 지정하고 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래의 얼굴을 아직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시장이 예상했던 101억 달러를 넘어서 현재는 102.3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핵심 동력은 단원 신사업이었습니다. 데이터 클라우드와 AI 부분에서만 연간 반복 매출이 12억 2천만 달러가 발행을 했고요. 플랫폼 부분의 성장은 10에서 16%로 가속됐습니다. 그리고 통합과 분석 부분은 역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업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바로 그 핵심 비즈니스의 성장의 정책. 하지만 세일즈포스는 이것을 자본 환원 정책과 수익성 개선으로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즉 마진 확대를 통해서 현명하게 극복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만 총 26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22억 달러 했고 배당을 4억 불이나 했습니다. 수익성이 더 놀랍습니다. 갭 기준으로요. EPS를 1불 80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1불 96센트가 나왔고요. 난갭 EPS는 2불 77센트를 예상을 했는데 2불 91센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3분기에는요. AI 중심의 사업 재편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좀 들어갔는데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라서 단기적으로는 EPS가 소폭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적인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세일즈포스는 미래 전망을 오히려 상향 조정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매출 성장은 전년 대비 8.5%에서 9%로 제시를 했고요. 영업현금 흐름은 10에서 11%에서 12에서 13%가 나올 거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도 12에서 13%가 나올 거다 하고 아주 강한 상향의 전망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회계연도에 캐시플로우가 14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미래성장의 핵심 키는 앞서 말씀드린 인포마티카 인수가 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포마티카 인수는 세일즈포스 매출의 약 5% 증가를 기여할 겁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약 3% 증가에 기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인포마티카 통해서 재무 상황도 좋아지지만 사실은 전략적 가치에 더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세일즈포스는 인포마티카의 기술을 통해서 기업 내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데이터 통합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이게 꼭 팔란테어에서 들었던 그런 스토리 아니신가요?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및 수익 마진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지지부진할까요? 바로 여기에 기회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일즈포스는 매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특히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최악의 공포에 떨었던 2022년도 있잖아요. 그때 베어마켓 저점 수준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는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쩌면 관광하기에는 너무 저렴한 투자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폭발적인 고성장 기업에서 안정적인 마진 확대 기반의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아주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목소리는 근데 굳건합니다. 프라이스 타겟이요 334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47불에 와 있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한 90불 정도 났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레이팅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가 3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 5년 동안에요. 회사의 어닝 그로스, 즉 이익 증가율은 24.6%. 즉 동산업보다 높았고 시장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성장성을 보더라도 시장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동산업보다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보는 시장은 회사가 성장이 이제는 죽었다. 산업보다도 못하고 시장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려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세일즈포스를 성장이 멈춘 과거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세일즈포스는 이미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고수익 현금 창출 기계로 성공적으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성공이 증명된 M&A 전략으로 AI 심장을 장착했고 그 결과는 매출을 뛰어넘는 강력한 현금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AI 혁명의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자에게는 사실 시장의 비효율성이 만들어준 명백한 투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틀에 갇힌 시장의 시선이 현실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매수를 결정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1차 진입은 10%를 합니다. 그래서 248불 아래선,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맥자리인데요. 그 이하에서 저는 자산의 10%를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입을 할 거고요. 로스컷은요. 225불로 마이너스 9%가 되는 자리가 로스컷으로 일단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226불 44센트가 4월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 로스컷은 마이너스 9% 225불에 놓는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진입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주가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최소 10% 들어간다. 저는 15%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는 다른 그래프 분석 봐도 패턴은 쌍바닥형이 완전히 이제 완료가 돼서 근데 여기서 좀 깨졌죠.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그 매수 구간은 저 아래에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쌍바닥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자리가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AV합선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 거래량이 터진 지점에 AV합선을 찍어보면은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요 AV합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매수 시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또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입을 합니다. 이 AV합선의 지지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기 저항선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걸 보겠고 그다음에 270불이 1차 타겟이 되겠고 그다음에 300불 정도가 2차 그다음에 330불까지 봅니다. 근데 이 쌍바닥 패턴으로 보면은 대충 계산은 365불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한 330불 선 아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이 구간이 이제 마지막 타겟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제가 가격을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깊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일즈포스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매력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엑스텐 포트폴리오가 이제 지수 대비 3%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퍼포먼스 그래프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지수는 13%, 지난 이제 6월 초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포트는 16%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들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17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종목을 누적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 돈을 번 절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승률은 지금 현재 9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손해난 거는 마이크로스트래터지 2불 손해 중이고 서클이 141불 손해 중이고 나녹스가 174불 손해 중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플러스가 나가고 있고 가장 많이 돈을 번 게 테슬라 4170불을 벌어줬습니다. 구글이 2400불 벌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저희가 이익 실현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페이팔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10%, 메타 7%,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버티브 홀딩스, 구글, 포티넷, 팔란티어, UNH, 그 다음에 나녹스 있고요. 요 세 종목이 뭐냐면은 서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플루언스 에너지 있고 그 다음에 SMR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은 포션이 1% 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잠깐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한 두 종목, 세 종목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그것도 뭐 이거 좋대 그래서 한 20% 샀다가 조금 더 사서 한 40% 만들고 야, 저것도 좋대 해서 한 30% 또 사시고 또 현금 있는 걸로 저것도 좋대 해서 또 사시고 그러면 한 세 종목 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마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그러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큰 수익을 단기적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만 삐거덕 하더라도 20, 30%는 금방 빠지거든요. 전체적으로 20, 30%, 30%, 40%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종목들도 그렇게 이제 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전략도 맞지만 저는 믿고 있는 거는 좀 이렇게 17종목, 20종목 분산을 하시더라도 중간에 자산 전략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쭉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현금화도 많이 했다가 주식으로 쭉 갔는데 또 주식이 더 오를 주식에다 더 웨이팅을 주고 좀 안 오를 것 같은 데는 주식을 줄이고 그건 자산 배분 전략. 또한 굉장히 급작스럽게 많이 빠지는 종목은 또 들어간다. 즉 유나이티드 헬스도 저희가 그랬고 지금 버티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과한 낙폭이 있을 때 들어가서 또 정상 가격 갔을 때 수익을 내는 이런 전략. 그리고 지금 스윙 트레이딩 페이팔 처음 들어갔죠. 그런 전략.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장점이냐? 항상 사고 싶은 주식은 살 수 있습니다. 왜? 현금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이런 작은 종목들 뭐 팔고 대신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서 X10의 운용 스타일은 이렇게 합니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한도는 전체 자산의 20%다. 그리고 최대 로스컷 한도는 전체 자산의 2%다. 이렇게 기본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목표하는 건 뭐냐? 만약에요. 지금 보시면 10년 동안 1억을 가지고 10년 동안 연평균 25.9%를 수익을 낸다. 그러면 그게 딱 10배가 됩니다. X10 10배죠. 그래서 저희는 X10은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10배를 낸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9%를 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평균적으로 한 20년 평균치를 보면은 한 11% 올라옵니다. 시장이 11.5%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과거 분석해 보면 이렇게 기술혁명으로 해서 올라오는 시장 국면에는 평균적으로 한 17% 오릅니다. 그거 합쳐가지고 평균 내면 한 13.9%는 앞으로 10년 동안 시장이 주는 수익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고요. 나스닥 100을 보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죠.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13.9% 놓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5.9%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매매하고 해서 12% 수익을 내면 됩니다. 즉 월 1%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억이 10억이 된다. 10년 뒤에. 10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고객분들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현재 금요일자까지 53.38% 도달했습니다. 지금 16개월 운영하고 있는데요. 25.63%가 지수예요.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한 27%, 28% 앞서가고 있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연평균 20% 정도 초과 수익 난 거거든요. 지금까지. 자,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용을 잘해서 추가적으로 16.1%만 낸다. 즉 12%에서 4% 정도만 더 매년 더 번다. 하게 되면 9년으로 땡겨줍니다. 10배 버는 게. 그래서 많이는 안 땡겨지고 1년 정도 땡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4%를 더 번다. 즉 20% 정도 매년 추가 수익을 낸다.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추가 수익을 20% 정도 냅니다. 하게 되면 8년이면 10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10배까지 수익을 열심히 추가적으로 내서 시간을 좀 땡겨오는 거죠. 10년 낼 걸 9년에 내고 9년에 낼 걸 8년에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 열심히 더 낸다고 1년 땡겨져? 8% 매년 더 낸다고 1년 땡겨져? 아,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구나. 그냥 12% 추가 수익. 시장이 올라가는데 거기다 12%만 더 더하자. 지수 대비 12%. 매달 1%씩만 더하자. 목표만 두셔도요. 10년 지나면 1억이 10억이 된다. 10배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4% 더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4%, 8% 추가적인 수익을 암만 내셔도 단지 2년밖에 땡겨지지 않는다. 물론 그게 클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된다. 욕심 안 부리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백두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묵묵히 10년만 매매하면 진짜 10배가 됩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10년에 10배. 그러면 10의 X10. 10 곱하기 10하면 100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느냐? 100까지 두근거리면서 산답니다. 이거 앞자만 따면 왜냐하면 100을 만들 때까지 저기 열심히 막 쿵쾅쿵쾅 하면서 저희가 이제 매매할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백두산이 되는 거죠. 뭐 어땠다면. 그래서 저게 10배 되면 저기 백두산에 쫙 관광 가셔가지고 야호 한번 하시고 야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구나. 그리고 주식에서도 내가 10배 달성했다. 하시는 시간이 8년. 더 짧아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스윙 트레이딩 전략 되게 잘 맞고 또한 텐베거도 지금 한 5개 정도 이제 늘 겁니다. 그럼 그 텐베거 하나만 터지게 돼도요. 이게 연에 10%에서 20%를 저의 수익률에 보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 4% 땡기는 건 아주 우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너무나 수익 낼 것들이 많다. 단 조바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 지금 뭐 테슬라가 바닥에서 80% 올랐다. 아 저걸 샀었으면 내가 지금 80% 수익 났는데 근데 그게 아닐 겁니다. 그때 사셨으면 80% 오를 때까지 못 가지고 계세요. 중간에 10% 5% 났을 때 다 파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 30% 올랐을 때 또 사시고 거기서 또 물리면 또 손절매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희가 주식을 잘 고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고 어떠한 틀을 가져야 되고 그 이 틀에서 중요한 게 뭐다 하는 거를 자꾸 하나 둘씩 갖춰가면서 결국은 제가 유능한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내 돈의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지수보다 12%만 더 잘하게 되면 결국은 10년 지나면 자산은 10배로 커져 있을 거다. 그래서 X10의 진정한 목표는 백두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좋은 주식 많이 좀 선별해서 좀 충분히 계좌에 담으실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주식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싸네 사시는 건 안 됩니다. 비싸네 파시는 건 안 됩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